김철관의 세상이기 깨소금에서 또 소중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애시급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학렬 전 조선호텔 총주방장을 모시고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장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뭐 외식급 컨설팅도 하고 그런데 보통 총주방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호텔에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총괄을 해서 예. 메뉴를 짜고 또는 코스트를 예. 계산을 하고 예. 또 조직 관리를 하고 예. 그 약 한 180명 되는 그 인원을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음식업이잖아요. 네. 음식업인데, 어렸을 때 이제 꿈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꼭 주방장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식업계 입문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 군대에 제대하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한번 접으려고 갔는데, 예. 젊은 사람이 특히 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예. 농사 짓기는 참 좀 피를 끄는데 예. 좀 아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친구의 권유로 호텔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호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선호텔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호텔 학교를 다녔다. 예. 그러면 어렸을 때 뭐 특별한 꿈은 뭐였어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전 세계 250개 되는 나라를 예. 제 발로 밟고 이렇게 한번 여행을 이렇게 쓰고 수비도 쓰고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몇 개국이나 다녔어요? 35개 나라 정도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35개국. 예. 앞으로도 계속 가겠네요. 여건이 되면은 아마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제 우리 김학렬 선생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까요? 뭐든지 이렇게 관심이 많고 예. 항상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다 이렇게 보고 싶고 궁금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100대 명산, 200명산을 싹 찾아다니면서 다 혼자서 예. 이렇게 걸었던 적도 있고 그런 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피가 이렇게 끓면서 예. 뭐 그렇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이라든가 아름다운 그런 여행지를 보면은 그냥 떠나고 싶은 피가 막 끓습니다. 뭡니까? 제가 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예. 혼자 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세월호 희생자 304명이잖아요. 예. 아직 12명 못 찾았지만은 예.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네. 혼자 사는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예. 사람이 밖에서 누군가 죽으면은 예. 그 내가 살던 동네 쭉 둘러보고 망자에 혼을 뭐 이렇게 달린다 그러잖아요. 예. 동네를 쭉 둘러보고 이렇게 상의가 나가잖아요. 예.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04명의 희생자를 제가 영혼을 좀 달래고 좋은 곳으로 좀 이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내가 마음속으로 그 304명의 영혼을 같이 내가 담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 국토를 한번 정달해보는 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 땅끝마을부터 백두대간, 국립공원, 통일전망대 다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산천을 싹 이렇게 보여주고 그 망자 혼을 좀 달래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국도 종단하면서 어쨌든 제일 힘들었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이런 심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특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례를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제일 힘들 때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내가 왜 이걸 하지? 포기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처음 시작하고 한 10일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날 해남 땅끝마을에서 시작을 했는데 신발하고 양발을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예. 물집이 한 12군데가 생겼어요, 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만 움직여도 발바닥이 불이 나는 거죠. 예. 특히 아스팔트 위를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계속 걷다 보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면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 초창기에 끝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물집 잡히는 데를 따고 소독을 하고 그 하는데 한 1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명감 뭐 이런 게 느껴지면서 아 내가 이왕 이렇게 시작했고 이 영혼을 달리라고 이렇게 왔는데 끝까지 가자 해서 그때부터는 사명감이 생기면서 힘들더라도 우리 304명을 좀 달래자 네.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코스 뭐 예를 들면은 월출산 그냥 지날 수도 있는데 정상까지 천안봉까지 싹 이렇게 내려갔다 오고 또 문경세제 지나서 백두대간 거기 그 험난한 산 5군데를 다 오봉을 거친 것도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특히 오대산 비로봉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반에 올라가가지고 그 비로봉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시국에 놔두고도 거기 올라간 것은 다 그런 거거든요.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분명히 이걸 못 봤을 것 같으니까 가기 전에 우리나라 아름다운 산천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산 초당, 뭐 월출산 뭐 이런 예. 데를 좀 갔다 왔고 또 예. 담양 수북면에 이게 모텔에도 투숙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4번 국도 가로수, 뭐 감남 이런 그 기억에 남은 일들이 이렇게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영동에서 한강 가는 그 4번 국도는 예. 가로수가 전부 다 감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가로수가 예, 그래서 그게 좀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흙길. 문경세제 조령 1관, 2관, 3관 그 길이 전부 다 흙길이어서 맨발로 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대산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 그 9km 길이 그 전부 다 흙길인데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예, 그런 게 남고 그 다음에 저희 친구들이 이제 시골 친구들 그 사람들이 광주를 지날 때 한 대여섯 명이 와서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걸어줬던 기억 또는 여기 청풍호반이네요. 네, 청풍호반. 예, 이 아름다운 청풍호반을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걸어줬고요. 또 저기 평창에서는 저희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시골 친구들 19명이 같이 와서 한 15km를 같이 걸어줬습니다. 야, 그 사람도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걷고 싶다 해서 다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줬던 그런 기억. 또는 한 번은 속초에서요. 저와 똑같은 뜻을 하고 있는 한 스님이 지도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남해에 계시는 지도스님이었는데 지도스님. 예, 그러니까 부산 오륙도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해파란 길을 나와 같은 똑같은 뜻으로 그 희생자 그 사람들 영혼을 달리기 위해서 그 길을 쭉 걸어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뜻깊고 좀 인연이 참 깊었었습니다. 그분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 하여튼 뭐 주위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토횡단을 좀 하기도 보통 사람 힘들잖아요. 마음 신념도 이제 강한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난 이후 뭐 주위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예, 할 때는 지나가다 보면 그 제 깃발하고 등에 붙은 그 표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힘을 좀 주고 특히 트럭 운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빵빵 해주면서 손도 흔들어주고 또는 그 생수를 배달하신 그 트럭 운전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게 딱 이거밖에 없다고 해서 탱크빈 하나 줄 때, 예, 이런 건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 세월호 희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것이죠? 예,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27일간 했습니다. 27일간요? 예. 27일간. 그러면 거기 중에 또 뭐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도 뭐 이렇게 들어갔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군대가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그렇죠. 예.
제가 원래 25일 계획했었는데 27일 된 것은 예. 6월 저 밑동선 허가가 6월 1일 날 나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27일 날로 이렇게 27일간 됐는데요. 밑동선은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 전망대 출입 신고소에서 그 밑동선 검문소를 거쳐서 전망대까지 그 12km거든요. 예. 예, 그 12km를 허가가 있어야 많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22사단 사단장님의 허가를 드려야만 갈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신청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가족이라든가 단체만 했었답니다. 네. 개인이 신청한 건 제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서 그 검문소부터 전망대까지 뒤에 헌병 두 사람이 이렇게 뒤에 따라오고 에스코트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만 해양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27일간 이제 이렇게 304명의 또 우리 세월호 영혼을 또 예. 달래주고 27일간 걷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국토횡단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국토횡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참 어떤 그 소회라든지 또 뭔가 이런 그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저는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영혼을 달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산천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갔었지만은 쭉 이제 가다 보면서 계속 생각이 차는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법과 질서가 그대로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됐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일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돌아가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바람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또 느낀 것은 무슨 일이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걸 사실 그대로 오픈하고 수습을 하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는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아니라 특히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인들, 지식인들이 모든 걸 사실 그대로 오픈을 하고 거기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저 김학렬 선생님을 모시게 된 이유들이 또 사진 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진 작가로서 그 언제부터 사진을 시작했고 또 왜 사진에 관심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이모님이 일본에 사시는데 야시카라는 야시카, 그 수동 카메라를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흑백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진 찍는 게 정말 즐거웠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5년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개인 지도를 받아가지고 사진을 이제 사살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찍기 시작해가지고 한 2000년도부터는 한국 사진작가 협회에도 가입을 해서 정식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꾸준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사진도 계속 꾸준히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이 있다면 어쨌든 고래신급 컨설팅도 하고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고 또 이렇게 도보 국토횡단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몸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 자유가 해결이 되면은 제 몸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그 백두대간 한번 이렇게 이제 종단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해, 서해, 남해 3해잖아요. 네, 3해죠. 예, 그 해안길을 쭉 따라가는 길이 한 3,700km 정도 되거든요. 3,700. 예, 그거를 한번 제가 도보로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좀 꿈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제가 어렸을 때 계속 꿈꿨던 250개 되는 나라를 제 발로 밟아보는 걸 최종 목표겠죠, 그게. 250개국 나라 발로 밟겠다. 저도 한 100개 정도는 밟았는데 그냥 그렇게 뭐 목적을 갖고 밟은 게 아니라 우리 기사 쓰러 간다든가 자식이 거리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나라 아닌 다른 문화를 발견함으로써 나름대로 이게 우리 관상한테 많더라고 또 성찰할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걸 도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회가 지금 참 세월호 때문에도 힘들고 이번에 이제 문창극 우리가 국무총리 내정자 친일 관련 이렇게 발언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성도를 치고 있는데 이 사회에 또 바라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좀 미약하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화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소통. 다른 나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토론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데 우리나라는 주입식으로 이렇게 갖다 보니까 그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대화하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대화하는 법이 정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TV에 비치는 정치인들 또는 뭐 그 외의 사람들 이렇게 다 보면은 이 원만히 대화가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한데 소통,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그 대화하는 걸 좀 많이 배워서 무슨 일이든 뭘 하든 간에 원만히 해결하고 대화로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로. 일단 잘랐고요. 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쭉 27일 동안 걷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산천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장소. 이런 데 있으면 꼭 민가라든가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애국 나가보면은 아름다운 곳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정말 내 거라고 좋은 자리 있으면 꼭 내가 찾으려고 그런 자리마다 다 민가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음식점, 펜션.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그 김학렬 외식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주방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제 국토횡단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분이 분명합니다. 이 사회에 대한 모순, 또 세월호에 대한 애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김학렬 선생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많이 느낀 것 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대학방송과 또 서울교육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